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영 이사님.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저희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했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뵙고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네. 나눠볼까 하는데, 제가 지난 방송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요. 지난 방송 지난달. 네네네. 예. 와, 귀신이더만요, 귀신. 뭐가요? 지난 방송에서 국내 증시 8월 약세 흐름을 전망하셨고요. 두 번째는 AI 버블, N 강세 요거 언급해 주셨고, 네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테마 장세 전개될 거라는 전반에 8월 장에 대한 예측들을 해주셨는데, 네. 시장 자체가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다렸고요. 네. 오늘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된 질문지들을 주셨는데, 네. 제가 아주 핵심적인 네. 것들,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요거 제가 골라 가지고 좀 아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은데, 제가 핵심적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를 판단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뭐 금리가 내려간다, 뭐 달러 약세 현상이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 시장에서 좋아지나요? 그리고 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뭐 미국 금리는 내려가겠죠. 근데 우리 금리는 아직까지 정체된 뭐 10년이나 3년을 보게 되면 그 자리 형태이거든요. 환율이 개선이 되면 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 어떤 업종이 좋아질지, 또 금리는 또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요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동안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이제 2년의 흐름을 보면 긴축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렇죠. 긴축 사이클에서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보통 긴축 오면 경기 당연히 안 좋아지고, 그렇겠죠. 보통은 그 정도 5% 금리면 금융위기가 오거든요. 과거에 왔었죠. 그렇죠, 실제.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사이클이 완전히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이 일단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사실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지금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이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그게 결국 일자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전히 소비가 좋고, 또 한 가지가 새로운 성장 산업이 하나 나와버렸죠, 갑자기. 그 AI라는. AI.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보통 오르면 그 이상의 성장이 안 나오면 되게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AI는 미국 경기랑도 사실 무관할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이클이 겹쳤고, 거기에 또 비만 치료제까지 또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들이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이게 금리하고도 또 좀 사실 좀 무관한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금리가 있었는데도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심지어 뭐 엔비디아는 5년 동안 3,000%가 올랐어요. 지난 5년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클이 정상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에도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달러는 강했고,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좋은데 다른 나라는 좋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는 또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약했던 거고. 우리가 이제 원론서에 보게 되면 고금리 상황에서 가치주가 움직이고, 네. 저금리 상황에서 성장주가 움직인다는 네. 측면으로서의 이해를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아니, 보니까 예. 미국이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 하에서도 AI 기반으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움직였고, 말씀하셨던 대로 바이오 섹터에서의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네. 흐름들 보여줬어요. 좀 색다른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지금까지는 맞아요.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지난 몇 년간 펼쳐졌는데, 네. 이제 이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실상 연준 의장이 나 금리 인하 하겠다, 네. 심지어 50bp 하겠다라고도 선언한 것과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은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파웰 의장은 고용 상황 봐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더 센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뭐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죠. 너무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금리는 5.5인데 지금 물가가 3%까지 떨어졌고, 네네. 지금 2%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좀 좁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그동안 이어졌던 뭐 달러 강세라든가, 또 반대로 엔화가 너무 약했고, 이게 좀 이제 역으로 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미국의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만 계속 갔어요. 맞아요. 뭐 비만 치료제나. 네, 그럼 맞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쪽으로 쏠렸던 자금이 일단 금리를 낮추면 경기 민감주한테 일단 유리하거든요. 경기 민감주. 특히 미국의 소비주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사실 뭐 나이키나 룰루레몬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 증시 너무 좋았지만
이런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는 처참할 정도로 안 좋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고금리의 피해죠. 네네.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숨통을 튀니까 그들이 정말 좋아질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투자를 하는 뭐 헤지펀드나 이런 데선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 비중을 막 줄이고 있거든요. 아, 그게 이제 결국 이런 통화 정책 사이클과 저는 관련이 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안 간다가 아니라 너무 쏠렸던 이게 이제 좀 정상화된다. 그래서 온기가 많이 확산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냐하면 지지적 측면은? 기술주가 가야만 계속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면 네. 증시는 좀 정체를 보이겠죠. 아, 그래서 시장,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흐름이 대선까지는 좀 치밀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결국엔 좀 급락이냐 급등보다도 그냥 종목 장세로 계속 가지 않을까요? 오늘도 보면 엔비디아 빠졌는데 또 다우는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대선까지는 계속 좀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수로 막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장세는 좀 당분간은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좀 뭘 내가 선택하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키워드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주라고도 우리가 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유통주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 종목의 업종도 뭐 경기 회복주와 관련된 내용들의 흐름들이고요. 이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하나의 의제를 던져주셨고 두 번째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엔비디아가 아까 3,000%? 네. 와,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보게 됐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올 초 대비해서 한 170% 올라왔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비교 대상 네. 종목들 봤어요. 애플이 20% 올라왔어요. 나스닥 지수가 20%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일반적 수준에서 상승 내지는 못 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의사님의 얘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 시장은 앞으로 대선 전까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그 간에 시장을 주체적으로 올라왔던 엔비디아보다는 경기 민감주 또는 경기 회복주가 관심권에 들어오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그간에 못 갔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 현상도 일부 진행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앞으로 대선까지 9월, 10월까지의 흐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내용으로 이해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기 회복 관련해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이제 보통 경기 민감주 하면 네. 미국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경기 민감주 하면 이제 보통 철강, 철강, 석유와 건설, 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국 경기 회복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경기는 여전히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논제를 네. 폈던 게 뭐냐면 달러 약세 현상 시에 중국 증시가 좋았다라는 지난 2007년, 2017년, 2021년 네. 이때 중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네.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의제였고 또 해리스 후보가 정책적으로 대외 정책이 다변화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호무역 미국 우월주의가 아니고 약간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경기 회복주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에서의 저는 이제 약간 그건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저 어. 상반기에도 중국 경기 좋아지고 그렇죠. 달러는 약해질 거 분명히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약간 중국 경기 회복주도 좋지 않을까. 오. 저도 사실 생각했는데 네네. 틀려버렸어요. 지금까지 흐름 보면 철강주는 저 늪에 여전히 빠져 있고 전혀 아니죠. 석유화학 뭐 롯데케미칼 주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 좋죠. 근데 이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중국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배웠던 논리로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네네. 지금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된다고 해서 네. 이 달러를 팔고 과연 그러면은 이 달러를 팔고 중국이나 이런 뭐 신흥국의 자산을 살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지금 보면 지금 미국에서 약간 이제 종목 확산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미국의 소비가 좀 살아날 수도 있고 미국의 이제 경기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 오히려 좀 경기 민감주가 더 유리하다고 좀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소비 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전혀 안 나오고 그렇죠. 그들이 경기 회복을 하고 해도 이제 지금 중국을 보면은 그냥 자급자족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죠. 옛날에 중간재 팔아서 낙수 효과를 못 받고 또 한 가지가 물론 이제 해리스는 그 이제 앞으로 뭐 트럼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누가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이제 중국과의 뭐 교역에 있어서는 좀 트럼프보다는 좀 완화되는 부분도 네. 있겠지만 근데 일맥상통한 건 뭐냐면요. 정치인들은 결국
포로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미국인들이 원하는 건 중국이 아니라 우리 일자리예요. 미국 사람들 일자리니까 맞습니다. 중국을 어쨌든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 구조는 사실 저는 누가 돼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뭐 달러 약세 보면 이제 현대차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네. 현대차가 그럼 과연 달러가 꼭 달러 때문에 저렇게 차가 잘 팔렸나? 그건 아니죠. GM이나 포드는 오히려 안 그럼요. 좋아요. 네. 이 현대차 점유율 올라갔죠. 그럼 현대차가 또 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많이 반성도 했던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고정관념에 빠지면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달러 약세니까 신흥국 좋고, 근데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계속 한 몇 달은 지켜보자. 무조건 된다 아니냐 아니라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다. 패턴 자체가. 시장의 패션이.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어쨌든 대선 전까지는 너무 엔비디아 중심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기술주 중심에 좀 이렇게 분산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포스코 같은 민감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확산해보자 그런 의견이고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주도주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바이오가 바이오. 예, 계속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바이오로 한번 꼭지를 그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8월에도 바이오를 딱 찍어서 8월 네. 장에서 흐름의 개선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이오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네. 뭐 다 올라온 건 아니지만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바가 100만 원 넘어가는 뭐 상황 보여줬고요. 뭐 등등등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바이오를 이제 세분화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복제약 부분이 있고요, 신약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주에서 받아서 제작하는 바이오가 있어요. 네네. 바이오 첫 번째 더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내가 산다면 이 세 부류 여기에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신약도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세 섹터 내에서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봐야 될지. 저는 바이오는 아직 좀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최근에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 숨고르기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9월 한 중순까지는 조금 숨고르기 할 수는 있다. 9월 중순. 네, 아. 그러나 이게 지금 주도주가 우리가 그동안 주도주 사이클 많이 봤잖아요. 작년에 2차 전지 사이클도 봤었고 그렇죠. 올해 화장품 변압기 사이클. 그렇죠. 근데 그 사이클을 보시면 쉽게 죽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 분명히 조정이 나와요. 두세 달 네. 이 고점에서 행보 계속 기간이, 네.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는 논쟁이 심하죠. 이제 끝났느니 뭐니 그렇죠. 뭐 아니 더 갈 수 있다 논쟁하지만 맞아요. 결국은 숫자로 보여주니까 아니 맞아요. 모멘텀이 나와서 이제 위를 연 건데 네. 바이오가 아직 저는 이제 끝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 금리 인하의 어쨌든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고 그럼요. 누가 봐도 그리고 이번에 FDA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바이오 투자를 장기로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게 FDA 승인뿐만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그동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신뢰를 못했던 거죠. 그럼요. 그럼 그냥 바이오는 야 테마 보고 그냥 단타만 하자. 네. 이게 되게 심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맞아요. 물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여러분이 올해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시면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HLB. 주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갑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은 사실 FDA 승인보다 그렇죠. 플랫폼을 파는 기업이죠. 맞아요. 거기다가 유한양행은 물론 이제 FDA 승인이 되냐 마냐 이런 좀 리스크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 어렵다는 FDA 승인을 항암제로 받아버렸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니까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딱히 바이오를 또 대체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없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돈이 갈 바이오랑 만한 맞아요. 섹터가 없어요. 쌍벽을 이루는 뭔가 나오면 분산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뭐 화장품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식상해져 버렸죠. 맞아요. 다 이제 좋은 거 다 알고 네. 변압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고 반도체도 엔비디아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마땅한 또 대안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있고 또 거기에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나 ST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네네. 요 이슈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모멘텀들이 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아직 그렇다고 뭐 거래량이 엄청 실려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옛날처럼 바이오에 흥분하시는 또 상황도 맞아요, 아닌 것 맞아요.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끝은 아니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좀 염두에 두시되 끝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뭘 하면 좋냐. 근데 저는 개인 투자분들이 하실 때는 신약은 사실 아직도 좀 어려워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맞아요. 뭐 유한량이 됐다고 다른 게 된다는 보장은 못 해요. 그럼요. 저는 이제 만약에 굳이 좀 고른다면 그래도
좀 리스크가 제일 적은 건 숫자 나오는 CMO, CDMO나 CDMO. 예를 들면 뭐 삼성바이오나 아니면 그 ST팜이나 바이넥스 같은 네. CMO. 특히 중국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4월인가 5월부터 계속 이제 뉴스도 보고 보고서도 봤던 내용이 생물보안법 이슈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다들. 왜냐하면 중국이 자꾸 로비를 하니까.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ST팜이 홈페이지에 공시를 내버렸죠. 중국 회사 대신에 우리 회사를 글로벌 빅파마가 선택을 해줬다. 오. 직접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물보안법 아직 통과 안 됐거든요. 아. 9월에 통과 예정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 앞두고 벌써 일부 글로벌 제약사가 중국의 이 원료 의약품을 맡겼던 걸 네. 이제는 안 주고 한국 기업으로 좀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본다면 CMO는 좀 숫자도 나오니까 그쪽이 좀 그래도 제가 제일 낫지 정리해서 않나. 직접적 표현은 안 하셨지만 네.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9월 중순까지는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늦춰서 9월 둘째 주 정도에 바이오를 사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핵심을 네. 딱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업. 오늘 장 어제 뭐 책을 내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어떤 주가 부양, 주가 상승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어질 거로 보고요. 지금 시장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가요. 사실 이제 숫자도 숫자인데 네. 워낙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뭔가 이벤트가 없으면 잘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9월에 어쨌든 이제 지수가 나오게 되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12월에 ETF가 나오니까 네. 저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연기금들이 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밸류업 지수가 나오게 된다면 네. 여기 편입된 기업들을 좀 약간 ETF 형식으로 해서 네. 추정 자금들이 패시브 펀드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자금들이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12월에 ETF도 물론 나오겠지만 일단 지수를 추정하는 이제 펀드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될지는 사실 지금 모르지만 가장 이제 뭐 이 큰 기업 대상으로 한 150개, 작은 기업으로 150개 나눠서 2개 정도로 지수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앞으로 ROE 뭐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아질 기업이나 아니면 그동안 이제 주주환원 잘했던 기업들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미 이제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지금 은행주는 이미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죠. 그런 거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고 음.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오른 게 뭐가 있을까? 배당도 잘 주고 주주환원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고민을 해본 게 물론 이제 지금 여기도 제가 이제 적어오긴 했는데 네네네.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기업이죠? 예, 미래에셋증권, DB하이텍, FN가이드, 메리츠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콜마홀딩스, 키움증권인데 이 기업들 중에 많이 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못 오른 게 있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사실 정부가 이거 좀 많이 좀 하라고 해서 지금 이제 기업가치 재고계획 좀 독려를 하는데 맞아요. 아직 이거밖에 발표를 안 했어요. 저는 증권주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어요. 뭐 채권 가치 평가도 맞습니다. 있고 뭐 네.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뭐 미래랑 지금 키움이 해놨거든요. 아. 이 재고 계획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눈에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하고 저는 그리고 특히 공기업 쪽 좀 괜찮지 않겠냐. 아. 그래서 뭐 공기업 하면 우리 보통 이제 KTNG나 KT 같은 거 네. 많이 강원랜드 얘기할 텐데 정부도 좀 의도적으로라도 네. 공기업은 좀 이런 배당을 좀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습득을 했고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뭐 대단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